내가 산 종목이 자고 일어나니 하한가를 맞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빠도 할 건 하자.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는 국장 언니입니다. 오늘은 하한가 문턱까지 갔다 온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주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구독하시고 같이 부자 됩시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장전 동시호가에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장시작 후 하한가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주주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 하한가,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지 않을 텐데요. 오늘 장전 7시에 더벨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슈의 요지는 뭐였냐면 이정재와 레몽레인 전 대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정재 씨가 레몽레인을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때 레몽레인 전 대표가 공동 경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정재 씨가 안 지켰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고 이정재 씨는 바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올해 여름 8월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정재 씨 선행 매매 의혹이 기사로 전해지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개파락으로 하한가까지 찍었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와이더 플래닛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고 레몽레인 전 대표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레몽레인은 지금은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와이더 플래닛이 인수가 되면서 이정재 사단이 들어서니까 23년 12월에 8연상을 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유나이티드가 레몽레인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레몽레인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 어떻게 인수됐는지는 이 사안에서는 상관없는 일이고 레몽레인의 인수가 중요합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면 보통의 방식으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수합니다. 이건 부르는 게 값이죠. 이전에 KCGI에서 한양증권을 인수할 때 시장가 4배로 인수하겠다 했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대주주들이 주가를 굉장히 낮게 형성해 놓습니다. 굳이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주주한테 친화적이진 않지만 이 주가가 낮아야지 혹시 모를 상속이나 세금에서 유리하니까요. 근데 매각을 할 때는 경영권 지분을 통으로 넘기는 게 보통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량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식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의 이익이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할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는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 이익이 없습니다. 또 자본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수자가 기업에 추가 납입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우량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이정재 씨도 추가 납입을 할 때 레몽레인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합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에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3자 배정 유증 방식이 자금 수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다시 해당 이슈로 돌아와서 이정재 씨가 유나이티드를 인수하고 공동 경영을 약속한 적이 없었는데 레몽레인 전 대표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서로 지분을 매각하는 거에 있어서 김영록 대표의 레몽레인의 지분은 장내 매도 제한이 없는 상태였죠. 오늘 장전 뉴스에서는 마치 장내 매도를 하게 하고 선행 매매를 하게 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에 투자자들이 놀라서 장전부터 매도를 내놨습니다. 애초에 공동 경영을 할 것이었으면 계약 내용에 있어야 하는데 약관에도 없었고 레몽레인 대표는 장내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니
선행 매매 가능성이 거론된 거죠. 그렇다면 왜 이정재 사단은 레몽레인 전 대표의 지분을 장내 매도를 허용한 걸까요? 누가 이 상황을 원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었던 이정재 씨는 을이고, 경영권을 쥐고 있는 레몬레인 전 대표가 갑이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원하는 방식의 협상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 매각을 했다면 확정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리스크도 없었습니다. 또 KCGI의 한양증권 인수 사례를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굉장히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서 뉴스에서 30%라고 얘기하지만 30%가 아니라 기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시가 대비 몇백 %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레몽레인 전 대표는 경영상 판단으로 충분한 경영권 프리미엄 협상이 있을 것인데요. 허나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는 매우 낮기 때문에 레몽레인 전 대표 측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몽레인의 주가는 이정재 씨의 간판값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보호예수가 없는 레몽레인 전 대표자의 지분은 고가에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재 씨가 선행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정재 사단은 레몽레인의 3자 배정 유증을 납입하면서 1년간 보호예수 기간이 있고 1년 뒤에 시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 볼 수 없겠죠. 또 24년 8월에 불거진 공동 경영권 문제는 이정재 씨가 승소했던 것만 봐도 이정재 사단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에 법리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레몽레인 대표가 시세 차익을 낼 것이라고 단정해서 하한가를 가야 한다 생각하시면 지나치게 편협한 사고입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레몽레인 전 대표가 문제가 돼야겠죠. 장전 7시에 저 기사를 왜 냈냐 했을 때는 숨어있는 스토리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레몽레인의 인수 이슈 때문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가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닌 레몽레인이 이득을 본 그림이죠. 이건 오롯이 이정재 씨 간판값 때문입니다. 제가 유추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A, B로 나눠서 두 가지 유추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A. 레몽레인 전 대표는 조력자와 함께 차입 또는 비자금을 통해서 레몽레인의 주식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넘기고 이정재 씨 간판값으로 상승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법정에 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동 경영권을 주장했고 이때 이정재 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재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정상 경영을 할 사람이 이런 내용에 휘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정재 씨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수사기관의 칼이 레몽레인 전 대표를 겨냥하도록 힘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가 발생한 거죠. 사람들은 레몽레인 전 대표의 문제를 이정재 사단이 인수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스튜디오의 문제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B를 말씀드릴게요. 이정재 씨와 레몽레인 전 대표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보다 싸게 기업을 인수하고 운영자금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서면에 남겨두지 않았고 이정재 씨 측에서 증거가 없는 일을 부인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레몽레인 전 대표가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치만 진실은 그들만이 알 수 있겠죠. A와 B 어떤 경우든 오늘 뉴스가 나온 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정재 사단의 간판값은 매우 높고 오징어 게임 2의 기대값도 높은 만큼 다수의 투자자들 물량이 잠겨 오버행된 상황이었죠. 오징어 게임 2 흥행에 따라서 주가 부양을 계획했어도 쉽게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이슈를 역으로 흘리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셀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굉장히 천재지변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의도가 묻어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도가 없는 자연 발생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 돈이라면 하한가에 주문을 넣고 받아볼 만했죠.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이슈 발생 즉시 떠올리지 못한다면 함부로 하한가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앞선 시나리오처럼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고 주가에 불이 붙을 것까지 생각해서 바이 앤 홀드를 했을 것입니다. 즉 오늘의 사건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주에게 있어서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되려 좋은 상황입니다. 오버행, 즉 악성 물량이 매우 빠르게 해소된 거니까요. 절대 종목 추천, 매수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갈 일이었나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정재 씨가 경영권 지분 매입으로 진행됐으면 회사의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주주 전 레몽레인 대표의 물량이 매도 제약이 없었던 건 회사의 경영권은 본래 그 전 대표에게 있어서 그 전 대표가 갑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레몽레인 전 대표가 공동 경영 언플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정재 씨 간판값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찍새들한테 주식 모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정재 씨가 유증하기 전에 이미 조력자들에게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너가 장내 매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오너가 마음먹기 따라 주가 작전 세력에게 부양 의뢰를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죄질이 아주 나빠서 재판부 가서 두드려 맞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경영 공표를 했던 거죠. 그게 먹혔으면 다행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니 이사달이 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레몽레인 전 대표인지 그 배우인진 몰라도 그 사람은 정말 멍청했다. 그럼 이건 누가 피해를 봐야 되나? 레몽레인 전 대표만 피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본인 지분 그냥 내놓고 나가야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반응한 건 이 주가가 완전 끝난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한탕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거지로 내용이 만들어져서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주가 작전이라면 보통 시작할 때 내용이 정말 좀 터무니없게 시작하지만 작전이 끝날 때는 매우 합리적인 이유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탕 더 남았을 것 같아요. 오늘 뉴스는 이정재 씨 측에서 레몽레인 전 대표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한 게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이슈로 나타남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이 상황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이정재 씨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나 하물며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 자체에도 큰 문제는 없을 내용이었으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 구 레몽레인이죠. 여기는 좀 깨름직한 게 뭐냐면 차명으로 쌓인 게 있으면 탈탈 털어내야 할 텐데 그럴 경우 레몽레인 주가를 토해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나왔던 기사는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써서 나왔던 걸로 보이고 심약한 주주들이 피해를 본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정재 배우가 최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9일 오징어 게임 2 시사회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이죠. 위에 말씀드린 사실들이 부각될 경우 오징어 게임 2를 앞두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만 하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재밌고 쉬운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성장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같이 큽시다.